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서 보니까 고부간의 갈등의 원인은 레알로 남편이 병신이라서 그렇다는데 어차피 누워서 침 뱉기고 남편 욕하면 제 욕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너무 화가 나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우선 이야기에 앞서 짜증났던 저희 가정사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지금의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나올 즈음에 집안을 발칵 뒤집을 만한 일이 하나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 반 정도 전쯤의 일인데 언니와 형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언니는 엄마의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경력 단절이 되었었는데 아무리 봐도 엄마가 생각했을 땐 집에서 살림만 하기엔 사람 자체가 너무 아까웠나 보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언니는 대학 내내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었고 수석 졸업을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이름만 대면 알아주는 그런 명문대를 말이죠. 일을 좀 하다가 원래는 유학을 갈 생각이었었는데 그때 형부를 만나서 공부도 일도 다 때려치우고 결혼을 해버리더라고요. 언니는 제겐 어나더 레벨인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집에 들어앉더니 세상 반짝 빛나던 사람이 그저 그런 사람으로 변하긴 하더라고요. 언니 잘난 거 평생 엄마의 자랑이었는데 결국 엄마는 언니를 바깥으로 끌고 나왔고 그 끌고 나온 것이 바로 엄마의 회사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출판사를 하나 운영하고 계십니다. 집안 사람들 자체가 글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들 공부도 잘했고 흔히 이야기하는 먹물개나 먹은 그런 사람들이었었죠. 그리고 저희 엄마는 이혼을 하신 분이에요. 좀 유별난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여전히 아버지랑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고 식사도 자주 하고 엄마만 이혼을 했지만 아버진 여전히 제 아버지로 살고 계시고 엄마와는 친구처럼 지내고 계세요. 참고로 두 분은 유학생활 중에 눈이 맞아 결혼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암튼 전 헐리우드 마인드에 쿨레 진동하는 그런 집안인데 잘난 언니에 비해 저란 사람은 어찌했느냐? 원래 똑똑하고 잘난 척 많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 같은 변이 하나 정도는 나와야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저는 공부하는 담 완전 쌓은 사람이었고요.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집안의 한 구성원으로 책 정말 싫어합니다. 책은 그냥 남들에게 좋아 보이게끔 있어 보이게끔 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인스타용으로만 찍는 그런 사람이죠. 한 글자도 안 읽어요. 책, 지적 수준, 우리 집안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수준 엄청나게 떨어지는 그런 돌연변이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쿨한 사람들이긴 한데 항상 저만 보면 걱정을 하긴 했었어요. 너는 뭐 해먹고 살 거냐고. 사람들 자체가 쿨한 만큼 자식에게 독설 내뱉는 거 별 상관 안 했던 사람이었는데 엄만 제게 웃으면서 이런 말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아니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 공부를 못하면 예쁘기라도 해야 하는데 네가 우리 집에서 받은 거라곤 까탈스러운 성질밖에 없다. 이 지지배야. 그래서 너 뭐 먹고 살래? 엄마, 아무리 그런 소리 해봤자 나한텐 아무런 진동도 오지 않아. 알면서 그래? 뭐, 그래도 까탈스러운 성질 하나 정도는 가져왔잖아. 누구한테 받았겠어? 자기 딸한테 뭐 먹고 살 거냐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엄마한테서 받은 거 아니겠어? 엄마 성격이 이러니까 아빠가 엄마랑 이혼을 한 거야. 누가 누굴 비난해? 이런 이야기 정도 저희 집안에서는 흔하게 농담처럼 하는 정도였었습니다. 암튼 이런 분위기의 집안이었었는데 정말 쿨하고 당당했던 엄마가 소생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져 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쯤 말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잘난 저희 언니를 일터로 끌어들인 게 우리 엄마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언니를 믿어도 너무 믿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지금도 이해되질 않습니다. 언니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말이죠. 엄마가 언니에게 거의 모든 걸 맡겨놓았었는데 그걸 언니랑 형부란 인간이 야금야금 다 빼먹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횡령 말입니다. 뭐 그걸로 형부한테 소송 걸고 난리치고 죽이겠다 소리치고 암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엄마의 성격이 완전 달라져 버렸고 지금 언니와 형부와는 인연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 난리통이었을 때 저는 결혼을 할까 말까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언니와 형부의 모습을 보니 결혼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치사해질 수 있고 지질해질 수 있고 가족들 등에다가 칼을 꽂을 수도 있구나 생각하니 결혼 그까짓 거 하지 말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 중단했습니다. 모든 사정 다 알고 있는 남편에게 내가 알고 있던 언니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사람이 돌아버린 건지 아니면 새로운 가족이 생겨서 그 가족만을 고려한 건지 모르겠으나 이건 하늘의 징조인 것 같다. 결혼하지 말라는. 결혼할 생각 없으니 너희 입장에서 결혼이 꼭 필요하다 하면 나와는 헤어져도 상관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결혼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엄마였어요. 엄마는 언니와의 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야 했고 그 상태가 더 심해져서 입원까지 했어야만 했거든요. 엄마의 곁을 지켜야만 했고 엄마에게 나는 아무 변화 없이 이렇게 엄마 옆에 있다라는 것을 각인시켜줘야 한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엄마에게 지금과 다른 뭔가의 변화를 주면 위험할 것만 같았거든요. 이 일에서 좀 부족한 자식이 효도한다는 말이 나왔나 봐요. 언니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떨어진 사람이었지만 결국에 엄마를 생각하고 엄마 옆에 변함없이 있어줘야겠다 마음먹고 행동한 사람은 돌연변이인 저란 사람이었으니까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그리고 나는 결혼할 상황이 아니다 라고 저는 확고한 반면 남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를 너무 사랑해서 헤어질 수 없고 그냥 결혼 안 하고 살아도 상관없다 하더라고요. 제가 변화를 바라지 않는 것처럼 자기 또한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고요.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지금의 시어머니가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를 만나길 바라더라고요. 괜히 할 말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절대로 시어머니로서 제안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제게 하시긴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꼴 못 보겠다. 아들놈한테 헤어지라고 해도 헤어질 생각 없다 하고 너는 아직도 마음의 변화 없는 거냐? 그 엄마 돌봐야 하니까 결혼할 수 없다는 그 마음. 네, 아직 엄마가 불안정해서 뭔가 변화를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제 욕심이고 제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거 알지만 그래서 저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계속 제 옆에 있겠다고만 하네요. 내가 그래서 속이 터져. 이게 뭐냐? 너도 믿고 아들놈도 믿고 그냥 결혼하고 그래 우리 아들 대릴 사이로 데리고 가라. 네 엄마가 우리 아들 좋아하지 않니? 우리 아들 말로는 그렇다고 하던데 그냥 우리 아들 데리고 살라고 내가 아들 없는 셈 칠 테니까 네 엄마 모시고 그리 살아라. 네? 아니 그래도 그건 내가 아들 포기한다고. 그냥 우리 아들이랑 네 엄마 보살피면서 그리 살라고. 결혼도 안 하고 연애만 한다? 내 상식에선 그건 아니라고 본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들어가 살아. 결국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사실 엄마가 남편을 너무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농담으로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건 우리 욕심이고 엄연히 남편도 남편 집안이 있는데 그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먼저 제안을 하는 거였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평생 그리 살겠다는 아들 보면 부하가 치민다면서요. 결국 저희 모녀는 남의 아들을 빼앗아오는 그런 짓을 한 셈이었죠. 사실 남편이 언니와 좀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아마도 엄마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언니에 대한 그리움을 사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저도 인정합니다. 남편한테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못할 짓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했다고 했지만 절대로 쉽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엄청 고민을 했었고 거절을 했었고 그 기간이 또 1년이나 되었었거든요. 쉽게 넙죽 받아먹은 거 아니었고 미안한 마음, 죄스러운 마음 가지면서 남편 저희 집으로 끌어들인 거였습니다.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만큼 제가 시어머니에겐 어쨌겠어요. 저란 사람 성질은 더러워도 그래도 배려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은 아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건 없지만 매일매일 시어머니에게 안부 전화하는 사람이었고요. 부르지 않아도 주말엔 매일 시어머니 댁으로 가서 일요일에 온 사람입니다. 우리 엄마 배려해 줬으니 시어머니에게도 그리해야 한다 생각을 했거든요. 게다가 무교였던 저, 시어머니 간절한 부탁이 있었기에 시어머니와 교회도 다녔습니다. 분위기 익숙하지 않았지만 찬송가도 제일 신나게 불렀었고요. 시어머니 성경 공부하자 했을 때 책 보는 거, 공부하는 거 엄청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거 맞춰드렸어요. 그렇게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긴 했었는데 저도 조금씩 지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감정을 더 들게 한 건
남편의 행동 때문이기도 했었습니다. 남편은 직접적으로 말을 하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사위인데 뭐 떨어지는 거 없냐? 라는 농담을 하기도 했었고, 엄마도 돌봐야 하고 시어머니도 서운한 마음 들지 않게 돌봐드려야 하고, 어느 날은 차라리 내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로 좀 감정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들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제가 선택한 거니까 그냥 견디고 있었는데, 하물며 처음과 달리 시어머니 생각이 달라지나 보더라고요. 처음에 아들 없다 치겠다 대리사위 해라 하셨던 분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거든요. 그 중심엔 중재 제대로 못하는 남편이 있었고요. 남편이 그러더군요. 시어머니 모시고 살자고요. 지금 우리 엄마 모시고 살고 있는데 그럼 엄마 혼자 살라 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살자라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라 다 같이 모여 살자 합니다. 그래도 될 것 같다면서요. 이 같이 살자는 제안도 시어머니가 먼저 했습니다. 니들 곧 있으면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는 거 아니니? 네가 이렇게 잘하니까 나 조금 욕심나는 것 같아. 같이 살면 얼마나 더 잘할까 하고 말이야. 네? 우리 같이 살자. 나 사돈 하나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 너랑 나랑 친하고 그리고 우리 아들은 내가 오빠니까 불편할 일 없고 내 성격이 워낙에 좋으니까 내가 사돈이랑 친해지도록 노력해볼게. 나도 데리고 가라. 나도 대리 시어머니 만들어줘. 어? 그래도 두 분의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도 불편할 것이고 저희 엄마도 불편할 거예요. 불편할 게 뭐가 있어? 자식 나눠 가진 사람들끼리. 아직도 그러시냐? 아직도 치료받고 있어? 이제 그만하실 때 되었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나한테 의지하면서 사시면 돼. 그리고 나 이번에 들어가면 그 아파트 우리 아들 명의로 바꿔줘라. 우리 아들도 그 정도는 받아야지만 기가 살지. 출판사는 아직 사부인이 대표지? 그것도 우리 아들한테 넘길 생각 없으신가? 다 털어내고 나랑 도란도란 이야기나 하며 살면 좋잖아. 머리 아픈 일 하시니까 계속 낫지 않는 거야. 나도 데리고 가져라. 나도 니들이랑 살고 싶어. 이렇게 주말에만 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니들 얼굴 보고 싶다고. 그건 아무래도... 시어머니는 제가 그래야겠다고 대답을 안 하니까 앞에서 서운한 티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양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뇨. 저희 엄마 성격이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긴 한데 역시나 시어머니이긴 하신 분이었거든요. 얼버무리면 그건 좀 어렵겠다 했는데 남편 놈이 별거 아닌 듯 그리하자는 겁니다. 어머니를 모셔오자고요. 자기는 장모님 모시고 사니까 저보고는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랬대요. 같이 살게 되면은 저희 엄마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요.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안아 무인인 거예요.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처음부터 이야기 된 게 아니잖아. 왜 갑자기 어머니를 모시자고 하는 거야. 저기요. 지금 내가 장모님 모시고 살고 있잖아. 내가 해봤으니까 자기한테도 말하는 거야. 모시는 거? 별거 아니야. 자기한테 시어머니니까 부담될 수 있겠지만 내가 해보니까 별거 없다. 그냥 우리 엄마도 모시고 오자. 두 분 같이 사시면서 의지하면 더 건강해질 수도 있어. 장모님은 내가 설득할게. 자기 정말 이상해졌다. 모시는 게 쉽다고? 그래,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엄마한테 자기는 사위고 나는 딸이야. 자기가 우리 집에 들어와 살면서 형식적으로는 엄마를 모시고 산다 할 수 있지만 솔직히 자기가 하는 게 뭔데? 엄마 수발을 들어? 엄마 감정적으로 힘들 때 자기가 케어를 해? 자기랑 엄마는 사위 장모 입장으로 그렇게 서로 조심하면서 좋은 말만 하면서 살고 있는 거잖아. 그래. 내가 장모님 수발 드는 건 아니지만 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위신이라는 게 있잖아. 이번에 자기가 거절하면 우리 엄마가 뭐라 생각하겠어? 애써 말했더니 정말 우리 아들이 대리사에 취급받고 있구나 생각하지 않겠어? 내 위신도 좀 생각해야지. 배려해줬으니까 자기도 장모님도 베푸는 게 당연하지. 모신다는 뜻을 정말 모르는구나. 그냥 집에 모셔다 놓고 구경하는 게 모시는 거라 생각하는 거야?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잔소리 들어주고 그리고 수발되는 게 모시는 건데 우리 엄마도 모자라 시어머니까지? 자기만 지금 좋은 사람 흉내낸다 이건가 본데 야,
지금 너는 입만 털겠다 이거 아니야. 몸은 나보고 쓰라는 거고. 그리고 건강해진다고? 같이 살면 건강 다 좋아지는 거니? 양가 어머니들 모시고 살면 건강 좋아진다고 누가 그래? 어디 학술지에 실리기라도 했어? 진짜 꼴같지 않게 결혼해달라고 징징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뭐? 별거 아니라고? 다 주고 너 가장처럼 대해주니까 너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니? 집구석에 처박혀서 양가 어머니들 수발이나 들라는 거야 뭐야? 우리 엄마는 내가 희생한다고 쳐. 그런데 내가 왜 시어머니까지 그렇게 해야 돼? 차라리 그냥 네가 나가. 네가 나가면 다 해결될 것 같으니까 네가 그냥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쩌면 진심으로 원치 않는 결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엄마나 저도 고마운 마음에 남편을 더 치켜 세워주고 대우를 해줬던 거였는데 자기가 배려를 했으니 이 정도 마땅한 거지 라고 대응하는 남편음도 꼴보기 싫었고 그리고 하물며 시어머니까지 우리 집으로? 뭐 우리 집이 집합소인가요? 처음부터 뭐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저만 너무 종종되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토라져서는 시댁으로 갔는데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저보고 은혜를 모르는 것이라고 하는데 저도 결국엔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들이 얼마나 희생을 했었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홀대해? 너 이렇게 하면 천벌받는 거다. 사람이 은혜를 알아야지. 우리 아들 같은 애가 어디 있다고. 누가 장모를 모시고 사니? 그 불편한 자리에 들어간 게 우리 아들인데 우리 아들 위신을 이따위 취급해? 은혜요? 누가 들어오라 했어요? 어머니가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했던 거 잊었어요? 데릴 사이면 데릴 사이처럼 굴어야죠. 제가 결혼하자고 매달렸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시어머니까지 들어오겠다? 그 배려 이제 안 받을 테니 그냥 수거해 가세요. 잘못 배달된 택배였었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나 보네요. 다시 제대로 된 주소로 돌려보내니까 이제 제자리 찾으라고요. 남편은 처음엔 그냥 조금 다투는 거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심각했었는데 남편은 그렇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대화를 하자고 했지만 그간 남편 행동에서 인연 끄는 형부의 모습이 보였다면 제가 너무한 걸까요? 저는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거니까 시어머니 그러더군요. 애미 애비도 이혼하니까 이혼을 쉽게 보는 거냐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라서 맞다고요. 비상식적으로 처음과 다른 기분으로 사는 것보단 애미 애비 이혼해서 잘 사는 거 본 터라 이혼?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요. 남편은 여전히 별일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가 우리를 배려한 것만큼 저도 자기를 배려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시어머니한테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저희 엄마를 모시고 살았던 건 사이로서 그냥 자리를 지켜주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고맙다고만 하니까 마치 자기가 우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었거든요. 역시 결혼은 맞지 않는 것이었는데 제가 제 발등 찍은 거죠. 뭐 엄마도 이번 일로 남편에게 대단히 실망을 했고 이혼한다 하니 말리진 않습니다. 사람이 한결같은 줄 알았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이혼 별거 아니니 그냥 소송으로 밀고 나가자고 하네요. 남편과 시어머니 고마운 경우였었죠. 그런데 그 고마운 마음 지켜 세워주니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결국엔 중지를 제대로 못한 남편 탓이고 특수한 상황에 결혼을 한 제 탓이니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다 제 잘못이겠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